자, 오늘 여러분 그 토지 이동까지 하겠습니다. 토지 이동부터. 우리가 뭐예요? 앞에 이제 뭐예요? 앞에 이 총설 부분은 용어만 좀 봐달라 그랬어요. 용어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사항 중에는 이렇게 무슨 사항 중에는 이 등록사항 중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하고 그 다음에 면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좌표 있죠? 좌표. 경계 잡혀 있는데 일단 경계 얘기하면 몇 가지 요 네 가지가 시험 문제 네 중에서 뭐예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온다 그랬으니까 뭐하고 이거 이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 경계는 자 일단 철저하게 뭐예요? 잘 암기해 두셔갖고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일단 국가가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래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자 지번인은 등신인본부 인접지 본본에 부모 붙인다 그랬죠? 이거 반드시 암기해 갖고 그래서 뭐 인접지 본본에 부번을 붙이기가 부적당하다 하게 되면 자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 그 예외가 세 가지 했다 그랬어요.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든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필지가 여러 필지라 하게 되면 최본본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입니다. 그 다음에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구 합선지는 신건지구. 자 도시개발 사업은 도사 본본위는 무슨 단어 이끌고 본본 단어 이끌고 자, 그 다음에 도축지 행정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지번에서 꼭 암기해 두시고, 지목은 뭐예요? 몇 가지, 28가지 뭐가 있는데, 지목이 있는데, 몇 가지를 분리해서, 네 가지를 분리해서 뭘 살펴두시고, 특징을 살펴두시고, 단서조항 중에 하나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큰 거 안에 뭐라고? 큰 거 안에 작은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잡종지 얘기입니다. 잡종지. 네 가지를 분리해서 다시 정리해서 자 시험 문제 30년 동안 매년 나왔으니까 자 28가지 지목을 뭐예요 암기하기 싫으시면 계속 눈으로 뭐예요 시간 있을 때마다 봐서 정리합니다. 내 눈에 익혀야 돼요. 그 다음에 면적은 두 가지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하고 뭐예요 그 단수처리 있죠. 그 단수처리 소점 아래에 단수처리 있죠. 단수처리 보시고 경계는 두 가지. 자 당연히 뭐예요 지상 경계하고 우리가 토지를 뭐 할 때 토지를 분할할 때 만약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걸리지 않게 분할하는 게 원칙이다 그랬어요. 근데 건물을 자르는 거 있죠? 건물을 걸리게 분할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가 뭐예요? 자, 당연히 판사가 뭐하다? 도다다. 이렇게 그거 암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등록상을 꼭 뭐예요? 네 개를 꼭 네 중에 자, 두세 문제 나왔으니까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지적 공부 얘기입니다. 이 공부에 대해서 등록사항이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장 있고 뭐가 있어요? 임야대장 있죠? 이 대장의 등록상이 뭐냐? 뭐부터 암기하라 했어요? 소지공소대장은 어디 나왔는데?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 목도장. 자, 그 다음에 경도에서 알고 있는 자격면장은 뭐예요? 축도장. 그것도 먼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대장 있으면 맨 왼쪽에 뭐가 있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동, 사유.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소자입니다. 무슨 장비? 도축 장비, 등급가 뭐라고? 공시지가. 이거 반드시 암기합니다. 대장의 등록상이 뭐냐? 그 다음에 자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공유지 연명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이 대지권 등록부가 있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의 땅을 소유권자가 자 여러 명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소재 지번은 공통이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하고 왜 고유번호는 고도리 없다 그랬으니까 고유번호는 뭐예요? 도면에 넣었습니다. 왜? 이 고유번호는 전산 처리에 필요하니까 한 필지가 등록되어 있는 것은 다 고유번호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여러 필지가 등록되어 있는 이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도면에는 고유번호 없으니까 여기 당연히 뭐예요? 소재 지번 고유번호 소유권하고 뭐예요? 소유권 지분 있죠? 근데 어디에만 이 대지권 등록부에만 세 가지 따로 있는 거 건물 명칭 자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있죠? 그거 외우지 않죠? 그 세 가지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그 지적도 임야도 자 도면에 있죠? 이 도면의 등록사항까지는 뭐예요? 기억합니다. 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예요? 등록상에 대해서 시험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으니까 올해는 어디까지만이라도 대장 도면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여기까지만 해도 꼭 보자. 꼭 봐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 뭐라고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있죠? 이 지적 전산 자료에 대해서 이용에 대해서 이제 법이 개정돼서 자, 절대 우리 시험에 이제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것은 뭐예요? 틀렸다고 일단 뭐예요? 암시를 해보자죠. 왜? 우리는 뭐예요? 일단 신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데 자, 그 다음에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라고 하는 건 있다 없다? 없어요. 국토교통부 이 장관의 뭐예요? 장관의 이 승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자체는 앞뒤 문장 필요 없이 무조건 이거 틀린 답입니다.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이거. 항상 승인은 누구 승인이 없어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 승인뿐이 없어요. 그러면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 나오면 항상 앞에 뭐라고? 반출하고 뭐예요? 지번 변경하고 자, 축적 변경. 그래서 반지 축척이라고 반지 축척이라고 하면 절대 이거 지번 변경입니다. 지목이 아니에요. 지번 변경이니까. 그렇게 꼭 암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산자료 이용은 뭐예요? 뭐로 바뀌었다고? 승인이 아니라 뭐라고? 신청으로 바뀌었다고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올해 시험에 이 부동산 종합공부 있죠? 이 종합공부에 자 등록사항 있죠? 등록사항 이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 어디까지 자 우리가 저번주에 이제 저번주에 공부까지 봤으니까 오늘은 뭐에 대해서 토지의 이동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공부했지만 우리가 꼭 머릿속에 기억할 사항은 요새 이제 시험 문제 유형 답이 좀 바뀌었으니까 작년처럼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소유자가 뭐 하지 못하는 거 신청하지 못하는 거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예요? 자 저번 주에 지적공부 복구 배웠죠? 복구. 이 복구하는 것은 누가 소유자가 뭐 하지 않아요? 이거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알아서 하는 거 이거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자 집권하니까 오늘 일단 이제 이동 중에서 토지가 바다가 된 게 회복을 하면 자 회복 등록은 자 소관청이 알아서 할 일이지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않는다 신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일단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자. 그래서 여러분 그 요약집 그 토지 이동에 대해서 자 보면 일단 자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토지 이동의 의의가 나왔죠? 토지 이동의 의의가 나왔어요. 자 의의를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 이동은 뭐예요? 무엇을 이렇게 토지 표시를 자 이런 식으로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자 새로이 정하거나 뭐 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걸 말한다는 게 이거 말사하는 걸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이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행정구역 소재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자 그 다음에 면적 경계 뭘 말한다는 게 이거 좌표가 토지 표시니까 이걸 뭐 하거나 이걸 뭐예요? 새로이 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새로이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걸 말한다? 말사하는 걸 말한다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토지 표시가 뭐예요? 토지 표시가 자 우리가 이동이라고 하는 이자가 뭐예요? 이게 한문으로 뭐라고요? 이 달라진 이자입니다. 달라진다는 게. 그러나 우리가 대장상에 이 대장상에 뭐예요? 대장상에 자 만약에 뭐예요? 이 소재하고 지번 지목 면적이 있으면 이런 걸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사하는 거니까 예컨대 만약에 뭘 하게 되면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자 바다를 처음 매립해서 자 바다를 매립해서 갑이 바다를 매립해서 대장을 최초로 만들 때 당연히 뭐예요? 이 땅에 대해서 뭘 새로 정해야 돼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해서 등록시켜야 되겠죠? 이게 신규 등록은 뭐예요? 토지 이동에 뭐예요? 뭐에 해당한다? 사유에 해당한다. 뭐에 해당한다고?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신규 등록은 토지표를 새로 정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등록 전환이라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등록 전환이라 하는 게 있다. 이 등록이 전환되면 자 어디에? 임야대장에 등록이 됐어요. 어느 대장에?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다가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으로 바뀐다. 물론 임야대장에는 꼭 임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지목이 대인 경우도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로? 토지장으로 옮겨갈 때 이렇게 임야인 경우에 산에다가 집을 져갖고 어디로? 자 토지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각종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임야에 있는 땅이 뭐로 될 때? 도시가 될 때 그냥 지목이 대인 채로 그대로 뭐예요?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등록 전환할 때 뭐가 지목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지목이 안 바뀌고도 뭐예요? 어디로 갈 수도 있고 토지장으로 옮길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런 경우에는 지목이 바뀌겠죠? 자, 어느 학원 가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왜 도대체 축척이 바뀌면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왜 면적이 증가되네요? 왜 땅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농촌 땅이야? 어? 근데 이게 뭐가 됐어요? 도시가 됐어. 근데 땅은 그대로 있죠? 왜 땅이 이 찰흙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데 왜 면적이 바뀌냐? 어? 그래서 내가 그 질문을 받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 순간적으로 어떤 분 표정이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더 가슴이 뭉클한데 왜 땅은 똑같은데 왜 면적이 증가하느냐 그래서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농촌 땅은 뭐예요? 땅값이 워낙 싸니까 1제곱미터가 얼마니까 이 80원이니까 굳이 면적을 산출할 때 이 뭐예요? 이 거리를 뭐예요? 단위가 뭐라고 1m 단위로만 계산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11m고 여기가 11m면 면적이 뭐예요? 121제곱미터야. 근데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명도 땅은 워낙 땅값이 비싸고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니까 거리를 뭐예요? 거리를 단위를 뭘 이용해서 좌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1m가 아니라 뭐예요? 1cm까지 거리를 산출한다는 게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11m, 11cm까지 이렇게 1cm까지 산출하면 이 거리가 11m, 11cm야. 이것도 11m, 11cm면 이 면적은 뭐예요? 120 얼마? 3.431이야. 소좀 아래까지만 띄워보면 똑같은 땅인데도 땅이 뭐예요? 진흙처럼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도 뭐가 늘어나는 거 지금? 면적이 2.4가 더 늘어나. 2.4가 0.1만 하더라도 뭐예요? 1제곱미터가 8천만 원이면 800만 원이야. 어?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면 축척이 뭐예요? 축척이 바뀌면 땅은 똑같은데도 뭐가 늘어날 수 있어요? 면적이 증가할 수 있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되죠? 그렇게 얘기해도 그 엊그저께 그런 질문을 받고 가슴이 무척 뭐예요?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7월 말인데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 그만 이해해. 이제 암기할 때지.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어. 그냥 암기해서 보자니까. 암기해서 도대체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를 또 이해하려고 그래. 그냥 암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럼 뭐가 등록이 전환되면 임야대장은 축척을 2가지만 써. 왜? 임야대장이니까 몇 개만 쓴다. 축척이 2가지야. 6천하고 3천분이 안 써. 어디로 옮겨가면 지옥도로 옮겨가죠. 축척이 7가지야. 지옥도니까 몇 가지라고? 7개야. 그럼 500과 600군에 가게 되면 등록이 전환되면 뭐가 바뀌어요? 면적이 바뀌어. 면적이 축척이 뭐예요? 지옥도로 가니까. 이해됐죠? 그래요. 등록 전환되면 모두 바뀌고 지목도 뭐예요? 지목도 변경이 되고 뭐도 변경돼. 이거 면전도 변경된다. 이게 토지동 사유다 아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분할하고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고 이렇게 분할하고 뭐 하게 되면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하게 되면 자, 땅을 분할했어요. 뭐가 바뀌어요? 면적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땅이 2개가 됐으니까 뭐가 새로 정했어요? 뭐를? 경계를 새로 정하게 되죠? 그래요. 분할 합병 같이. 자, 이거이 뭐예요? 토지동 사유단위죠. 그러면 이 본래 의미에 뭐가 있고 본래 의미에 지목 변경이 있고 자, 논에다 집져서 같은 대장상의 지목만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가 뭐가 됐어요? 바다가 됐다. 바다가. 이 바다로 된 등록 말소입니다. 자, 등록 말소예요. 한마디로 뭐가 됐다는 얘기니까. 말소가 됐다. 말소가 됐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6가지 사유는 60일, 90일의 의무가 주어져요. 뭐가 주어진다고? 의무가 주어져요. 자, 그러면 물론 자, 우리가 뭐예요? 이거 이외에도 뭐예요? 토지동 사유 중에는 뭐가 있고 축척이 변경되는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공부에 잘못 등록돼서 고치는 거죠. 등기법에서 따지면 경전등기인데 우리는 용어를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등록사항에 대해서 오류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정정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럼 우리가 이 지적일 공부할 때 이 토지의 이동사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제목이 큰 타이틀이 몇 개 하고 6개 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축척 변경하고 뭐예요? 등록사항 정정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개발사업 있죠?
그런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연기군이 세종시가 됐으니까 거기 뭐가 바뀌었어요? 행정구의 명칭 바뀌었죠? 그게 소재 바뀌는 게 이동이에요. 지목 바뀌었죠? 면적 바뀌고 그게 뭐예요? 그게 다 토지동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지적 공부를 뭐 하는 건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이건 토지동이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소유자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죠? 이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된 거는 토지동이야. 근데 이 바다가 된 게 지형 변화 등에 의해서 뭐 하는 거 이거 회복하는 거 있죠? 그건 토지동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신청하는 게 아니니까.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 이제 답으로 등장하니까 그 개념은 이 외적 개념을 머릿속에 이해를 해 두셔야 돼. 그런 개념을. 큰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볼 줄 알아야 된다. 자,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토지동이 아닌 게 뭐냐? 이게 아닌 게 가끔가다 뭐예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 이해는 하고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상 자, 그럼 이렇게 대장상 뭐예요? 대장상 이 소유권이 갑에서 서울로 바뀌는 거 있죠? 이건 토지동이 아니야. 왜? 소유권은 뭐가 아니니까. 이 토지 표시가 아니라는 게 토지 표시가. 그러니까 무슨 변경? 소유자 변경. 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토지동이 아니다. 소유자 변경. 그다음에 서울에 살다가 광주로 이사 갔죠? 이 주소지가 바뀌는 거, 소유자의 뭐가 바뀌는 거. 자, 소유자의 뭐예요? 주소 변경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토지동이 아니다. 이게 토지동이 아니다. 자, 왜? 주소가 바뀌는 건 거주지가 바뀌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소재가 바뀐다는 것은 연기군이 시로 뭐예요? 시로 행정구역 명칭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체가 바뀌어야지 토지동이지. 자, 뭐가 바뀌는 것은 주소지가 바뀌는 거주지가 바뀌는 건 뭐예요? 토지동이 아니다니죠. 그 다음에 이 대장에는 뭐예요? 여기 토지 등급이 있고 개별 공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거나 토지의 등급이 바뀌거나 뭐가 바뀌거나 토지의 등급이 바뀌거나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가 매년 바뀌죠 지금. 공시지가가 변경되는 것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토지동이 아니다. 그건 이해하고 가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그 30페이지에 거기 2번에 뭐가 토지동이 아닌 거 있죠? 줄이나 쳐놓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동이 아닌 소유자의 변경, 주소 변경, 등급 변경, 공시지가의 변경은 뭐가 아니라고 토지동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토지동 문제 나오면서 얘기가 나오면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뭐예요? 이 사유가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사유는 자 우리가 의무가 조집니다. 의무가 날짜가 조기는데 신규등록 60일 자 등록전환도 60일 분할은 뭐예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합니다. 합병도 마찬가지고 임의적입니다. 지목병도 며칠? 60일. 자 바다는 며칠에 이거 90일입니다. 근데 요 등록 말소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해안가 쪽에 땅이 있어. 그 매번 그거 가봐서 내 땅 잘 있나 봐요? 보죠. 아니 천재지변에서 만약에 토지가 바다가 됐어. 그럼 바다가 됐는데 내가 바다가 된지 아냐니게요. 그럼 누가 그 관리청에서 뭐예요? 소유자한테 당신 땅 바다가 됐다고 통지가 와야 되겠지. 그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이겠지. 에? 그냥 90일이 아니라 뭐라고?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이겠지. 그러니까 어느 분이 또 그 자기 90일이라고 써 있어갖고 맞은 줄 알았더니 그게 저번이게 이번 달 모의고사에 뭐 받은 날부터 통지 그거 그 본고에서는 그렇게 쪼잔하게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안 내니까 그거 갖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다른 거 사유 발생인데 이거 뭐라고 바다가 됐다고 뭐예요? 뭐가 온 다음부터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이니까 참고로 봅니다. 이걸 다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다 누가 신청한다고?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소유자가 다 뭐라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으니까 이 축적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직권을 하는 거예요. 신청과 직권이 다 가능해요. 다시 물어봅니다. 자, 이건 신청하는 거냐? 그다음에 뭐예요? 직권하는 거냐? 아니면 뭐예요? 신청과 직권이 두 개 다 가능하냐? 1번, 2번, 3번. 몇 번이에요? 3번에 이것도 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축적 변경은 직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모두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다 이게 뭐예요? 다 이 토지 이동이 생기면
다 신청이 가능한데 딱 하나 어느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지역은 누가 사업시행자만이 하지 누구는 못하는 거이고 소유권자가 못하는 거이고 소유권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복구하고 그 뭐예요? 그 회복 등록하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지역은 누가 못한다고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상기해 두시고 그러면 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필지 일부가 일필지 일부가 뭐예요? 토지의 형질 변경, 형질 변경 용도가 뭐라고?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변경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용도가 변경됐다. 그래서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뭐예요? 일필지 토지 전이라고 하는 일필지 토지에 그 일부 있죠? 일부에 뭘 줘서 집을 줘서 뭐가 달라졌어요? 이거 용도가 바뀝니다. 용도가 바뀌면 집 줘놓고 뭐예요? 이걸 다 전으로 세금 내지 못하니까 땅을 분할해서 요만큼은 뭐로 세금 내라는 얘기니까 대로 세금 내라. 뭐로 세금 내라고? 대로 세금 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분할을 할 때는 모두 같이 해줘야 돼요.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지목 변경 뭐라고? 지목 변경 신청도 뭐하라고 이거 같이 하라.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합병도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데 당연히 뭐예요? 주택법에 의한 무슨 주택하고 공동주택부지와 공동주택부지와 지목이 뭐라고? 장학도 뭐예요? 장학도 철천제 철천제 뭐예요? 구유수 구유수 공채입니다. 구유수 공채.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렇게 지목이 몰려있는 거 있죠? 이 몰려있는 거에 대해서 저번 주에 한번 배운 게 있어요. 자,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장자고 뭐가 빠졌어요? 이거 채자가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합병은 장학도 뭐예요? 장학도 철천제 철천제 구유수 공채고 공채고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장자고 뭐예요? 공자가 빠지는 게 언제 배운 거? 저번 주에 배운 게 있어요. 그 저번 주에 배운 것 중에 이 지목이 모여 있는 것 중에 저번 주에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생각나면 인간이 아닙니다.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뭐 할 때, 토지를 분할할 때 건물에 걸리게 하는 게 있죠? 그게 공공사업이 있어요. 공공사업이 뭐가 되는 거 이거? 사학도, 공공사업 할 때 사학도 철천제, 그러니까 도로를 개선한다든가 이럴 때 뭐 한다는 게 이럴 때 건물에 걸리게 뭐 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 공공사업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여튼 인간이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증명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평범한 사람끼리 또 듣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듣고 까먹고 하다가 언제 딱 시험 보는 날이 딱 그 10월 27일 날 딱 생각이 났다가 바로 끝나고 또 까먹으면 돼요. 그 주기를 꼭 좀 맞춰갖고 언제 생각이 나도록 시험 보는 날에 생각이 나도록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이날 생각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내년이야. 요날 생각이 나요. 요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이거는 이거는 그냥 앞에 뭐라고 이거 이 장학도 있죠? 장학도 그것만 일단 생각해 주세요. 자, 시험 문제 딱 한 번뿐이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거기 30페이지에 그 신규 등록이 있는데 이 신규 등록은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항상 답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아니라고 촉탁사유가 아니에요. 등기부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최초로 뭘 만드는 거예요, 이거?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날짜가 며칠이고 일단 절차가 물론 뭐예요? 거기 30페이지 밑에 대상은 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 있죠? 미등록 토지 있죠?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뭐예요? 그 지리산에 여러분 지리산 여기서 멀지 않겠지만 이 지리산의 청학동 마을은 70년대 초에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 청학동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 70년대 초까지 그 시설이 펄한 거예요. 박형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 세금을 냈다는 게 한 번도 안 냈다는 얘기니까. 한 번도 안 내고 사는 거야. 뭐가 안 냈으니까 등록된 적이 없지. 70년대 초에 그것도. 그렇게 등록이 안 된 토지는 뭐하고 살으라는 얘기니까. 등록하고 세금 내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신규 등록이야. 대상 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안 된 토지하고 바다 매립한 토지 있죠? 그게 대상이야. 자, 31페이지 60일 동그라미 며칠? 60일. 그 다음에 허위신고하면 1년 후에 1,000,000원인데 이 소유자 증명서면은 거기 세 번째는 그 별표를 작은 거 해두시고 줄이나 쳐보자니 거기다. 자, 법원에 판결서가 있고
공유소멸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토지를 지자체장의 명의로 등록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서가 필요하고, 그 밖에 소유권증명서 몇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이렇게 최초에 신규 등록할 때는 이 대장에 대장에 소유권을 뭐 해줘야 돼요? 소유권을 등록시켜줘야 돼요. 등록 최초로 등록해야 되는데, 이 최초로 등록하는 사람은 소관청이 소관청이 뭐 해서 조사 등록해서 등록을 시킵니다. 주체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소관청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나오면 꼭 반지 축척 사막도 생각하시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소관청이 등록해서 갑이 등록이 되면 이 갑이 뭐하고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등기 이렇게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만들어야 되니까 대장을 꼭 만들어야 되는데, 이 대장에는 누가 소유권이 누군가를 등록해둬야 돼요. 그럼 당연히 등기부는 당연히 없어요. 최초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소유자 증명서면에 이렇게 첫 번째 판결서,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이렇게 준공검사 확인증,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밖에 소유자 증명서면이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뭐가 아닌 것은, 소유자 증명서면이 아닌 거 물어봤으면 요 네 가지가 아닌 게 답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여기 뭐가 나오면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나오면, 등기부 나오면 이거 무조건 틀린 말이다. 왜? 신규 등록은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 없으니까. 그 다음에 등기부 없으니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촉탁하지도 않는다. 촉탁할 수가 없죠. 왜?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신규 등록 문제가 나오면 일단 딱 봐서 내 머릿속에 뭐가 이 문제가 나왔구나. 회심의 미소를 짓고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지 말고 뭘 찾으라는 얘기니까 이 등기 촉탁, 이 등기라는 말을 찾으라는 게, 이 말을. 왜? 이게 답이니까 일단. 그런데 이제 문제가 유형이 두 가지니까, 하나는 다음 중 신규 등록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 하게 되면 분명히 일부는 신규 등록의 정의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나오죠? 이걸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유형의 문제는 뭐냐면 소유자 증명서면 중 틀린 것 하게 되면 이제 몇 가지가 아닌 거, 이 네 가지가 아닌 게 답이다. 문제 유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형이 뭔가를 머릿속에 한번 그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있는 문제 계속 반복하는 게 좋아요? 있는 거 계속 반복하는 게 좋아요. 왜? 많은 문제를 풀어본다는 건 뭐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뭐 할 사람이야? 수석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수석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냥 60점으로 붙을 사람은 이 한 권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때가 타도록 계속 뭐 하는 사람이고, 계속 보고 또 보고 반복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60점이고, 여러 권을 막 보는 사람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수석이거나 5년을 준비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요. 문제 자주 보고 유형을 내 눈에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 번, 그러니까 문제 막 여러 권 사서 보는 사람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왜? 어차피 그 사람은 사귈 사람이 아니야. 왜? 수석 아니면 떨어질 사람이니까 사귀면 안 돼. 수석할 사람은 그 사람은 괜히 잘못 사면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니까 아예 사귀지도 말고, 하여튼, 그다음부터 알아서 하세요. 여튼간에. 그래서 유형이 뭔가를 잘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니까, 뭐하고, 요렇게 소유자 증명서면하고, 무슨 사항이 아니라고, 등기 촉탁 사항이 아니니까 그 점을 이해해두자. 그 다음에 거기에 신규 등록 측량 성과도 미천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측량을 해요. 근데 기사가 내지 소유자가 그 도면을 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미천부에서 써주세요. 누가 낸다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제출한다. 누가 제출한다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제출한다. 그렇게 보자는 게 측량 수행자가 제출한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은 꼭 별표해 두시고.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그랬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야대장에는 꼭 지목이 임야만 있는 게 또 아니고 대라고 하는 지목도 임야대장에 등록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어떤 사유에서 등록이 전환되는데, 자, 뭐 지목 변경을 하면서 당연히 뭐예요? 지목 변경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게 하나가 있고,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는 게. 근데 우리는 오지선다행이니까, 자, 소유권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원하는 건 거기 책에 31페이지 맨 아래 토지 소유자가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 전환을 신청하는 게 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뭐예요? 그런 경우는 외울 거 없다니까. 자, 그래서 네 가지만 이해해 주시는데, 일단 자, 등록 전환의 가장 지목 변경하면서 대표적인 게 뭐냐 하게 되면 이 산지관리법 나오죠?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무슨 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산지관리법 나오면 말 그대로 뭐예요? 여기 글자에 써 있는 대로 산 깎아서 뭐 짓는 거예요? 지금 집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산 깎아서 집 주면 임야에서 어디로 가는 거이고 토지장 대로 가는 거니까 등록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지관리법 나오면 그냥 무조건 산지관리법 나오면 뭐에 해당하는 거이고 그냥 등록 전환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뒤에 볼 것도 없고 그냥 산지관리법 나오면 뭐예요? 등록 전환. 이거 딱 하나뿐이 안 나오니까. 근데 또 뭐예요? 구조골별할 놈이 이 산지관리법은 빼버리고 그냥 자, 관계법령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 승계 등에 의해서 맨 뒤에 문제 뭐라고 쓰냐면 지목을 뭐 할 토지라고? 지목을 뭐예요? 지목을 이렇게 뭐예요?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다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이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할 사항은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으면 지목이 변경돼야 할 토지라고 써 있죠? 그 지목이 변경돼야 할 토지를 이걸 이 단어를 보고 뭐라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게 이거. 지목 변경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해야 할 토지는 뭐에 관련된 거지? 등록 전환이지. 네, 지목 변경이 아니에요. 지목 변경은 국토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자,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뭐한 토지이고 공사가 준공된 토지다. 이게 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러니까 이 공사가 준공된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택지 개발에 공사가 준공됐으면 지목이 됩니다. 자, 공장 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그 공장을 안 짓더라도 그냥 지목이 뭐로 바뀌는 거이고 공장 용지로 바뀌는 거예요. 학교 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그냥 학교 용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공사가 준공됐다는 단어가 보이면 앞에 무슨 공사인지 보고 그 공사에 따라서 지목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목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무슨 단어가 보이면 공사가 준공됐다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목이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는 뭐에 해당하는 거지 등록 전환이지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지목 변경이 아니다. 그 단어 보고 헷갈리면 착오를 일으키면 큰일 난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되는 게 대표적인 게 3개 있다. 뭐라고? 대부분의 토지가 뭐예요? 등록이 전환됐어요. 무슨 단어가 보이니까, 등록 전환이란 단어가 보이니까, 자, 굳이 외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토지가 뭐가 이루어지고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토지를 보니까 지목이 됩니다. 왜? 임야도에도 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목이 되는데 굳이 뭐예요? 대부분 토지가 다 등록이 전환됐는데 나머지 대인 토지를 그대로 어디에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그냥 이것도 어디로 옮겨라는 얘기니까 토지대장으로 옮겨라 이제 그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어디에 등록된 임야도에 뭐라고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은 바뀌었지만 자, 절대농지라든가 보아님처럼 지목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것들은 그냥 뭐예요? 자,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자, 분할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자, 우물 처리장이라든가 비행장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뭐 할 때 분할할 때는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 아니죠. 그래서 지목 변경 없이 가능한 게 소유권자가 원하는 거 빼고 이렇게 뭐예요? 오지선다이니까 이렇게 4가지 있죠? 4가지 눈에 꼭 확인하시고 요 4가지가 아닌 게 답이 이거라고 보시고 항상 뭐예요? 뭐 할 때 지목 변경하고 뭐예요? 등록 전환의 대상을 꼭 비교해서 자, 여러분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넘기세요.
자, 32페이지 절차 누가 소유자가 며칠 60일 동그라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허위로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 자, 그것도 뭐예요? 자, 측량 수행자가 내니까 도면을 송과도를 뭐예요? 소유자가 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분할은 하나를 두 개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건데 대상이 네 가지가 있어요. 외울 거 없어요. 그 하나만 자 절차 의무가 있는 거 외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전 매매라든가 불합리한 지산 경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권자가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반만 분할해서 이만큼을 팔고 싶어요. 매매로. 그러면 이거를 국가가 너 반드시 60일까지 하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왜? 아, 계약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걸 꼭 60일까지 하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고 싶을 때 하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렇게, 원래는 이게 뚝이, 논뚝이, 이 답하고 답뚝이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었는데, 직선으로 돼 있었는데, 천재지변에서 뭐예요? 물이 많이 와서 뭐 이런 식으로 이 뚝이 뭐예요? 뚝이 이렇게 밀려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위에 변질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지상 경계가 불합리하게 된 거죠, 지금. 다시 뭐 해줘야 돼, 이거? 고쳐야 되겠죠? 그럼 다시 이 토지를 이만큼 분할할 때, 자, 이걸 60일까지 하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하고 싶다 하니까 오로지 뭐예요? 60일의 의무가 생기는 건 거기 쌍가로서 한번 절차 별표 두시고.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임의적 사항이다. 네가 뭐 할 때 하라는 얘기야, 이거. 하고 싶을 때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언제 강제적인 의무가 생겨요? 줄치사의 예외. 일필지 일부가 뭐예요?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돼 있다. 그 얘기 나오죠? 이때는 반드시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시법 시험에는 뭐예요? 뭐 예컨대 뭐예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잘 안 나오는데 모인 경우에 이렇게 뭐예요? 의무가 생긴 경우는 뭐라고? 자, 60일에 의무가 생기면 이제 여기서 시험에 이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나오니까 여기만 해야 한다가 나온다라고 이제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60일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함께 한다 써 있죠? 지목 변경 동그라미 치고 모두 함께 한다고 지목 변경도 함께 한다. 이것도 허위로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의 벌금이 있고, 자, 이것도 뭐예요? 송가도 누가 낸다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냅니다. 그다음에 합병하고 뭐는 지목 변경을 뭘 하지 않아요, 이거. 측량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아요. 그 다음 페이지 33페이지에 요건 있죠? 요건 별표합니다. 요건을 별표 두시고 토지를 뭐 할 때 합병을 하죠? 자, 땅을 뭐예요? 땅을 자, 이렇게 여러 필지가 있을 때 하나로 뭐 한다는 얘기니까 합병한다는 죠. 그럼 하나로 합병하게 되면 1필지 성립 요건, 그래서 뭐예요? 지번, 지목 뭐라고 이거? 축소지연 등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번 보여지기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모두 같아야 돼요. 축초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적으로 됐어야 되고 등기 여부가 된다 그랬어요. 특히 위에 뭐예요? 소유권자하고 지목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이 두 토지가 자 소유권자가 같습니다. 갑하고라고 갑과 우리 같아요. 근데 소유권자는 같은데 지분이 있습니다. 이 A 땅은 갑이라는 사람은 4분의 3을 갖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은 4분의 1을 갖고 있고, 이 B 땅은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3분의 1을 갖고 있고 을이 3분의 1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뭐 하지 못해요? 합병하지 못한다는 게 예외 없다.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소유권자가 갑이고 여기 갑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충청도에 있는 땅을 이 갑이 서울에 있을 때 샀고 이 갑이 뭐예요? B 땅은 광주에 있을 때 샀습니다. 자, 뭐가 틀려요 지금? 주소지가 서로 틀리죠? 합병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예외가 있어요. 자, 요새는 전산 처리돼 갖고 자, 소관청이 세금 받으려고 자,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뭐예요? 소유권자가 동일하다면 그거 뭐예요? 그 차이가 찾아서 고지서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왜?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 이 땅은 주소지가 서울이고 이 땅은 광주니까 뭐예요? 주소지가 틀리면 못 보내겠죠? 고지서를. 그러니까 원래 안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뭐예요? 어떤 분이 오셔갖고 그러면 이 서울 땅하고 광주 땅하고 합병이 된다는 얘기죠? 참, 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지 알았습니다. 무슨 날라와서 무슨 공상 SF 만화책 영화도 아니고 어떻게 서울 땅하고 이 광주 땅이 더 올라와서 뭐예요? 그 날라와서 붙는 게 말도 안 되지 이거. 뭐라고 이게 주소지가 다르면 뭐가 다르면 주소지가 다르면 뭐예요? 뭐 하지 못하는데 합병하지 못하는 게 원칙인데 뭐가 같다면
동일이라면 뭐예요? 예외를 두겠다니까. 근데 뭐는 절대 공유 지분은 절대 뭐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예외 자체가 없다. 예외 자체가 뭘 먼저 한 거예요 지금? 자, 그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를 먼저 했어요. 자,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같고 소유자 주소가 동일해야 되는데 만약에 반대로 공유 지분이 다른 건 예외 없다.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주소가 다른 것은 그건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인임이 같자 사람이 동일인이라면 자, 2차 이 뭐예요?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위에서 두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자, 줄치세요. 합병하고자 하는 뭐예요? 토지의 지목은 같으나 그중 일부가 지목 변경 사유가 있어서 분할 대상 토지가 없을 거 써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소유권자가 갑이고 이것도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자, 이 땅도 전이고 이 땅도 전입니다. 근데 합병 대상 토지 B 토지에 뭐예요? 집을 줘서 무슨 사유가 생겼어요? 분할 사유가 생겼다. 무슨 사유가 생겼다고? 분할 사유가 생겼다. 뭘 못하는 게 합병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 뭐하고 뭐를 동시에 분할과 동시에 뭘 신청하면 합병을 신청하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받아주겠다. 뭐와 동시에 분할과 동시에 합병을 신청하면 뭐예요? 받아주겠다는 게 예외다. 그 다음에 그 쌍가로서 한번 절차를 보시면 절차 별표 두시고 자, 이것도 원칙은 뭐예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원칙이다.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근데 의무적 합병은 주택법에 의한 무슨 주택하고 공동주택 부지와 그 다음에 거기 지목이 그게 거기 장학도 공장용지 장 있죠? 학교용지 학 장학도 그 다음에 철 그 천재 하천 그 다음에 제방 있죠? 철천재 자, 이거 다 외울 거 없어요. 그냥 거기 그 앞 공장용지 학교용지 있죠? 그거나 장학도나 외우세요. 자, 그래서 이때만 뭐예요? 며칠 의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60일이 된다. 하여튼 의무가 생기면 맨 뒤에 할 수 있다 해 해야 한다 이거. 해야 한다 그랬죠? 의무가 생기는 거 해야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지목 변경은 자, 대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뭐만 바뀐다 그랬어요? 지목만 바뀐다 그랬죠? 칭의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 대상은 별표 작은 거 해놓습니다. 대상은 이 대상은 왜 봐야 되냐면 뭐하고 비교하려고 이거 등록 전환하고 비교하려고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목 변경은 맨 처음에 뭐예요? 맨 뒤에 뭐로 끝났어요? 공사가 뭐한 토지? 준공된 토지. 그 다음에 토지 또는 건물에 뭐예요? 용도가 바뀝니다. 토지나 건물에 뭐가 바뀐다고? 용도가 바뀝니다. 용도가.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는데 자, 예컨대 같은 대장에 전이라고 하는 땅에 자, 어느 대장에 토지 대장에 이 전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이 땅에다 뭘 줬다는 게 이거 집을 줬습니다. 근데 지목이 뭐예요? 대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만 바뀌는 거예요 이거. 대로 뭐예요? 대로 땅의 용도가 바뀌면 지목이 바뀐다죠. 근데 반대로 이제 땅의 용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건물의 용도가 바뀝니다. 이 건물이 학교에서 자, 지목이 학교용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자, 지방이고 뭐예요? 인구가 감소해서 분교가 폐교를 합니다. 이 폐교해서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여기다 미술관을 만듭니다. 그러면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주거, 사무실, 점포, 그 다음에 뭐예요? 미술관, 박물관 뭐예요? 극장, 이런 문화시설 있죠? 지목이 학교용지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땅의 용도가 바뀌거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모두 바뀐다고 지목도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개발 사업을 하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자,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해서 합병을 신청합니다. 자, 7번 보세요. 도대체 합병을 왜 신청하느냐? 아니, 합병을 신청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거죠? 뭐 지으려고?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땅에다 뭘 짓겠다는 얘기니까 아파트 지겠다 아니죠. 그러면 소관청에서 사업 시행자가 갑자기 뜬구름없이 뭐예요? 뭘 신청해 오면 합병을 신청해 오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아, 거기다가 뭘 짓는구나 이거. 아파트 질러 하는구나. 그래서 지목이 뭐로 바뀐다는 게 이거. 대로 바뀐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갖고 다음 중 뭐예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항 토지이동 사유 중에서 등록 전환 사유가 아닌 거 물어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 이게 답이라는 게 이게. 예? 이거는 뭐예요? 지목 변경이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등록 전환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하여튼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면서 뭘 신청하면 합병을 신청하면
이거는 등록 전환이 아니라 뭐에 해당한다고? 지목 변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자, 자주 봐요.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되면 방법은 뭐냐면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근데 암기 안 해도 자주 보면 고득점은 못 맞아도 뭐예요? 뭐는 해요? 그냥 가까스로 합격은 해요. 합격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 되면 미리 뭐예요? 미리 저 성적 좋은 사람하고 짜고 미리부터 컨닝 연습을 하고 이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 얼마나 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보일 건가? 내는 시력이 어디 건가? 그거 연습이나 꼭 저 하시든지 어떤가. 자, 넘어갑니다. 34페이지. 자, 60일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6번 바다가 된 토지 등록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날짜가 며칠이에요? 90일이에요. 그 쌍가리번 절차 나오는데 자, 의의는 참고로 봅니다. 뭐냐면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뭐하지 못하거나 원상으로 해박할 수 없구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럴 경우에만 자, 바다가 됐다고 말소 통지를 말소 신청을 하라고 통지한다는 게요. 그래서 여기 소관청이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통지를 합니다. 뭐 한다고? 통지를 해요. 그래서 줄 치세요. 소유자가 뭐 받은 날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이라고 이거 90일입니다. 뭐 받은 날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사항은 거기 네 번째 얘기입니다. 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죠? 절대 뭐라고 이거 소관청이 알아서 회복하는 거지 누가 소유자가 뭐 할 수 없다는 게 이거 신청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뭐예요? 복구하고 자, 받아낸 등록 말소된 거 뭐예요? 등록 회복 있죠? 자, 두 가지는 절대 할 수 없다. 그 기억을 합니다. 자, 꼭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그 사실을 누구한테 소유자하고 뭐예요? 자, 공유수면관리청에 뭐 한다는 게 이거 통지합니다. 자, 거기까지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몇 페이지에 자, 78페이지 있죠? 자, 챕터 4 토지이동 및 정리. 그래서 토지이동의 의의 그 1번 문제는 2번하고 같으니까 1번은 안 풀어도 되고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거, 이동 사유가 아닌 거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소유자 변경은 뭐가 아니에요? 이동 사유가 아니에요. 신규 등록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거고 분할하게 되면 면적이 바뀌고 경계를 새로이 정하고 3번은 지목 변경 지목이 바뀌고 등록 전환은 면적도 바뀌고 뭐예요? 지목도 바뀔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토지 이동이 되는데 소유자 변경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다음 중 가로 안에 기간이 옳게나 있는 거 딱 봤는데 딱 봤는데 밑에 1, 2, 3, 4, 5번을 보니까 제한 없음 그런 말이 들어가죠? 그래요. 제한 없음 그러니까 아하 이거 분명히 뭐예요? 분할하고 합병이 들어가겠구나. 왜? 분할과 합병은 뭐예요? 임의적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니까 제한이 없다는 게요. 그래서 제한이 없는 게 뭐예요? 디귿이 써 있으니까 디귿은 토지 일부가 매매 동그라미 매매 일부가 뭐예요? 용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매매이게 나오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은 절대 뭐예요? 제한이 없으니까 적어도 답은 뭐예요? 2번 아니면 몇 번이라는 얘기니까 3번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아니죠? 근데 니을을 봐도 니을도 제한 없는데 니을이 보니까 니을도 뭐예요? 소유자가 필요할 때 합병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제한 없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라는 얘기니까 3번이 답이다. 그죠? 그 유령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등록 60일 바다는 며칠이니까 90일입니다. 90일 3번 답이고 넘기세요. 자, 그 80페이지 1번 신규등록에서 4번을 별표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보자는 거예요. 그럼 신규등록 문제 유형은 두 개예요. 뭐하고 4번 아니면 뭐라고 5번 유형이 두 가지뿐이 안 나온다. 아니 두 가지뿐이. 그럼 5번의 유형은 소유자 증명서면이니까 소유자 증명서면이니까 뭐예요? 아까 5번을 먼저 보면 일단 뭐예요? 서류가 아닌 거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자 증명서면이야. 그럼 1번이 법원의 판결서고 2번이 준공검사기증이고 3번이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죠? 그래요. 기획재정부 장관 눈에 들어오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디에만 나오는 거야 이거? 등록전환할 때만 나와. 이 책을 통틀어서 등록전환할 때만 나오지도 않아. 그 다음에 자 5번이 소유자 증명서. 그러니까 4번 아니면 5번이 답인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있죠? 그러니까 4번은 읽고 없어. 4번이 답이야. 그럼 4번만 바뀌는 거죠? 답만 바뀌는 거겠지. 그럼 만약에 여기 4번을 뭐라고 나오면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나오면 그게 답이겠지. 여하튼간에 뭐가 답이라고? 그 네 가지가 아닌 게 답이야. 근데 또 신규 등록은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거기 등기사항 증명서 써도 답이야 그게. 예, 그런 유형하고 4번처럼 뭐예요?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쭉 뭐예요? 1번 신규 등록 정의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걸 다 1번부터 읽지 말고 빨리 뭐 찾자는 얘기예요. 등기라고 하는 단어, 촉탁 이런 거 찾자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 4번에 뭐예요? 등기를 촉탁한다 써 있죠? 그 단어를 빨리 눈에 들어오도록 찾자는 게 그게 답이야. 왜? 신규 등록은 대장을 처음 만드는 거지 등기부가 있어 없어 이거. 등기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 걸 찾도록 이제 하자는 게 유형을 빨리 파악하고 이제 그렇지 않고 뭐 1번부터 신규 등록 나왔네. 그래갖고 뭐 1번부터 뭐예요? 아 이거 정의구나 이런 거 찾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 빨리빨리 유형이 뭔가를 파악하고 보자는 게. 그래서 2번은 60일이고 거짓을 하게 되면 1년이야 1,000만 원이고 3번은 뭐예요? 소유자 증명서면 중에 중공금 상이증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답이고 자, 촉탁할 등기부가 없고 그 다음에 5번은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할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 소관청이 자 받아 매립하는 뭐예요? 매립하는 중공검사 확인증을 자 그 뭐예요? 관리하는 소관청이라면 소관청이 확인으로서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꼭 내란 얘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니까 안 내도 된다는 얘기. 누가 확인한다고? 소관청이 확인한다는 얘기죠. 자 넘깁니다. 6번은 안 풀어도 되고 자 거기 7번 문제 보시면 자 뭐예요?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모두 몇 개냐? 모두 몇 개냐? 보이죠? 그럼 무슨 단어가 보이면 산지관리법 동그라미 치면 그냥 산지관리법 보이면 뭐라고 등록 전환이야. 뭐만 보이면 산지관리법은 뭐예요? 그냥 뭐예요? 무조건 등록 전환이야 그건. 왜? 산지관리법은 어디서만 나오니까 이 등록 전환에서만 나와. 그죠? 그러니까 산지관리법 들어가고 대부분의 토지가 들어가고 임야도에 등록된 들어가고 근데 거기 리얼버 보니까 개발사업인데 그 두 번 줄에 합병 동그라미. 개발사업 지역에서 사업 시행자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합병을 신청해요. 합병은 집 짓단 저 아파트 짓단 얘기죠? 지목이 대로 바뀌는 거고 지목 변경이라니까. 그거 빼야 되겠죠? 그래요. 비읍은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거 등록 전환입니다. 니을이 아니고 몇 개? 4번이 답이다. 자, 8번은 별표 주시고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며칠? 날짜 60일.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나오죠? 설마 산지관리법 나오고 나서 맨 끝에 뭐예요? 없다라고 그렇게 쪼잔하게 내는 놈은 없어. 그런 놈은 없어. 없으니까 그냥 뭐가 나오면 그냥 산지관리법 나오면 뭐예요? 안 읽어봐도 있다야. 그냥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야도에 등록돼 나오죠? 임야도에 등록돼 나오면 지목 변경을 안 하고도 있다야. 근데 이제 4번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등록 전환할 때 오차이게요. 오차. 면적 측량 오차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이제 또 합니다. 이거 몇 번 보면 여러분 이거 자 안 틀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고마운 거예요. 이런 걸 답으로 내주면 뭐예요? 이건 진짜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답이 나오는 게 뻔해. 그 뻔해 갖고 맨날 시험 문제 나왔던 뭐예요? 나왔던 스타일대로 그대로 뭐 하니까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냥 답만 외우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예요? 신등분합지 이렇게 신등분합지 바다 신등분합지 바다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 있죠. 광주 성중 중에 내리면서 항상 뭐예요? 그 전철태를 내려올 때 오른쪽에 뭐가 보이니까 그 임방울 그 대통령상 받은 사람이 그 26회 동안 쭉 보이니까 자꾸 그거 보고 내다 보니까 나 스스로 뭐가 되는 것 같아? 명창이 된 것 같아 갖고 맨날 그 가서 나도 내리면서 그 짧은 기간 좀 하고 있습니다. 신등분합지 바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래요? 면적 측량하죠? 그 면적 측량하게 되면 뭐예요? 전하고 후하고 후하고 뭐 했으니까 면적 측량했으니까 뭐예요? 비교 대상이 되는 것만 시험 문제 나와요. 뭐가 되는 거? 비교 대상이 되는 거. 그럼 자 바다를 매립해서 뭐예요? 전에는 바다였어요. 토지가 됐죠? 전에는 바다였으니까 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이건 땅이 바다가 됐으니까 비교가 안 돼. 자, 그 다음에 합병하고 지목 변경 아예 측량을 하니까 비교가 안 돼. 그 뭐하고 항상 등록 전환하고 뭐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분할만 시험에 나와. 왜? 등록 전환은 전에는 뭐예요? 임야대장이야. 근데 뭐예요? 후에는 뭐로 바뀌어 이제? 토지장으로 바뀌니까 전후가 비교가 돼야 돼. 왜? 임야대장일 때는 면적이 얼마고? 1제곱미터고
토지장으로 바뀌면 면적이 0.1까지 갈 수 있죠. 비교가 된다는 게.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원래 자체 면적이 500이죠. 그 반으로 똑같은 비율로 나눈다면 뭐예요? 똑같은 비율로 나눈다면 분할하게 되면 똑같은 비율이니까 얼마하고 얼마로 해야 돼 이거? 250과 250 해야 되겠지. 근데 측량을 했는데 똑같은 비율로 한다 그러놓고 나서 하나는 210이고 하나는 290이야. 이게 똑같은 비율이에요? 아니죠? 이게 전하고 후가 뭐가 되니까 비교가 되니까 시험 문제 항상 나오면 뭐만 나온다는 게 이 두 가지만 나온다는 게 항상 나오면 딴 거 나올 수도 없어. 그러면 이게 이제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이거? 면적에 대해서 뭐예요? 사람이 뭐 하니까 측량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 이거? 오차가 있다는 거. 오차. 뭐가 있다고? 오차가 있는 거야. 그 이 오차에 대해서 뭐예요? 오차에 대해서 국가가 뭐라고? 허용되는 뭐예요? 허용되는 범위를 뭐예요? 범위를 정해놓고 이 허용 범위가 오차 허용 범위가 이내냐 뭐라고 이거? 초과냐 이렇게 뭐예요? 정했다는 게 이내하고 초과를 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초과라고 하는 것은 측량을 다시 해서 뭘 다시 해서 측량을 다시 해서 고치는 거고 이내라면 뭐예요? 뭐 할 필요는 없어 이거. 측량할 필요는 없어. 그냥 정리해 주는 거야. 오차는 뭐라고? 초과는 뭐라고? 측량을 다시 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측량을 다시 해서 고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뭐일 때는 자, 등록 전환일 때는 생각해 보세요.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임야대장 뭐예요? 임야대장 1제곱이라는 면적에서 어디로? 자, 이 토지대장 뭐예요? 0.1로 가는 거니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한다고 말도 안 되지. 그 뭐로 등록 전환해?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오차요금이 이내라면 방금 뭐 한 거? 등록 전환될 자 무슨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토지를 뭐 하는데 분할하는데 뭐예요? 분할하는데 오차 허용 범위 이내다. 그럼 땅을 분할하는데 이 땅 면적이 얼마예요? 이거 300인데 세 개를 뭐예요? 딱 100, 100, 110 뭐예요? 똑같은 비율로 분할한다는 거죠. 근데 측량해 보니까 하나는 98이고 하나는 99고 하나는 뭐라고? 103이다. 그러면 이 초과된 면적을 무슨 면적을? 초과된 면적 3을 자 분할된 토지의 각 비율대로 뭐예요? 똑같이 뭐 해준다는 게요. 똑같이 뭐예요? 나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출제위원이 좀 연수가 있는 사람 있죠? 연차가 있는 사람 뭐 한 60이 넘은 사람들은 자, 이 똑같이 나눈다는 말을 안 쓰고 안분이란 말을 씁니다. 뭐라 쓴다고? 안분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좀 젊은 사람은 똑같이 나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나눠갖고 여기 3을 여기다 2조소 100을 여기다 1조소 100 이렇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 이거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 전환은 글자가 4글자니까 당연히 뭐라고? 직권정정해요. 근데 꼭 시험 문제 나오면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게 항상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틀린 답으로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 이건 틀린 답으로 뭐라고? 옛날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한다. 그게 답이야. 항상 답이 안 바뀌어. 그 다음에 이 분할하게 되면 뭐예요?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정정해 그냥. 그러니까 항상 분할 문제 나오면 이내인데 정정한다 그러고 초과인데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틀린 답이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이해하고 몇 번 이거 들었죠 오늘? 또 까먹어도 돼. 또 까먹고 듣고 까먹고 듣고 이렇게 하면 돼. 반복하면 되면 그리고 자 하늘도 무심하지 않겠지. 그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겠지. 듣고 또 듣는데. 그래서 거기 문제가 4번에 왜 틀렸냐면 허용범위 이내 동그라미 이내지 안 고치는 거죠. 이내니까 무슨 면적을 하겠다는 거니까 임야대장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하면 말도 안 되지. 그 뭐로 등록전환 하겠어. 무슨 면적을 한다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하겠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자 여기 5번의 소관청은 등록 전환에 따라 공부를 뭐 할 때는 정리할 경우에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하는 촉탁한다 써있죠? 네, 등록 전환하면 지목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니까 바뀐 걸 뭐예요? 등기부 표제부 고치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니까 촉탁한다는 게 촉탁.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